안녕하세요.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 챕터 3 변액보험의 이해를 같이 공부할 이준태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변액보험 자산 운용 중 현금 흐름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현금 흐름 파트는 시험 비중은 두세 문제로 크진 않지만 변액을 이해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용도 그리 쉽진 않아서 몇 번이고 반복 학습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만큼 집중해서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이란 내가 낸 보험료가 어떤 식으로 주식에 투자되는지 알아보고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변액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 전부가 주식에 투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돈이 어떻게 운용되고 투자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이론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화면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째,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는 보험료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이 아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보다 자세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래 그림을 봐주세요. 먼저 계약자는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죠. 그러면 그 보험료는 순수하게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순보험료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이를 체결 및 관리 비용이라 말하고 쉽게 사업비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즉,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나의 보장과 저축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돈을 순보험료라 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업비를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순보험료는 다시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위험보험료와 해지 환급금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저축보험료로 나눠지고요. 계약 체결 및 관리비, 즉 사업비의 종류에는 보험 계약 체결에 들어가는 돈, 예를 들어 설계사 수당 같은 계약 체결 비용이 있고 보험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기타 비용은 쉽게 말해 보험료를 수금하는 데 들어가는 수금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지비용은 다시 납입 중 유지비와 납입 후 유지비로 나눠지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10년 납 상품의 경우 10년만 내면 그 이후로 보험료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험 유지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는 10년 이후 보험 유지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충당할까요? 바로 죽을 때까지 유지할 비용을 10년 동안 미리 떼놓는 거예요. 계약자는 10년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고객님 10년 납입 끝났으니까 이제 납입 후 유지비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좋아할 고객은 없으니까요. 그런 말 나오기 전에 미리 납입 후 유지비를 떼놓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순보험료와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으로 나눠져서 우선 일반 계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보험료는 다시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저축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나눠지고 계약 체결 및 관리비는 계약 체결비, 납입 중 유지비, 납입 후 유지비,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나눠져서 일반 계정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식비와 교통비, 생활비 등등 사용할 곳을 미리 정해서 나누는 것처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셨다면 지금부터 눈 부릅뜨고 집중하셔야 돼요. 계약자가 보험료를 넣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졌다면 이 중 일부가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되어 주식으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돈들이 특별 계정에 들어가서 투자되는 걸까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투자라는 걸 한다면 당장 쓸 돈으로 하나요? 아니면 나중엔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필요 없는 여유 자금으로 하나요? 그렇죠.
바로 여유자금으로 할 거예요.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는 지금 당장 사용해야 하는 돈은 특별 계정에 보내지 않고 일반 계정에서 사용하고요. 나중엔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돈은 특별 계정으로 보내 투자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듯이 1번부터 6번까지의 돈 중에 어떤 게 당장 쓸 돈이고 어떤 게 나중에 쓸 돈인지를 알아야 해요. 한번 골라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3개는 당장 써야 할 돈, 3개는 나중에 써도 되는 돈이랍니다. 다 고르셨나요? 그럼 답을 알아볼게요. 먼저 위험보험료는 사망보장을 위한 돈이라 당장 사용할 돈은 아니기에 특별 계정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저축보험료도 역시 당장 해지할 건 아니기에 특별 계정에 들어가고요. 설계사 수당인 계약 체결 비용은 당장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특별 계정에 투입되진 않아요. 그리고 납입 중 유지비도 지금 당장 유지하는데 써야 하기에 안 들어가고요. 납입 후 유지비는 10년 이후에 완납 후 사용할 돈이기에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특별 계정에 투입되고요. 기타 비용은 지금 당장 보험료 수금에 써야 하니 특별 계정에 투입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답 나오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납입 후 유지비를 더한 돈이 특별 계정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게 현금 흐름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럼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는 합쳐서 순보험료를 할 수 있으니 순보험료에 납입 후 유지비를 더한 돈이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시험에는 가끔 합쳐서 순보험료라고도 물어볼 수 있으니 같이 외워주세요. 이 말을 바꿔보면 납입보험료에서 특별 계정에 들어가지 않는 3가지 돈을 빼면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돈이라고 봐도 될까요? 총 6개 중에 3개를 빼면 남은 3개가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식을 변경해 보면 납입보험료에서 당장 써야 할 3가지 돈을 뺀 돈이 특별 계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으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당장 써야 할 돈 3가지. 계약 체결비, 납입 중 유지비, 기타 비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에 한번 저 순서대로 직접 그려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둘째,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되어 매일 실적 배당률로 적립된다. 이 말은 3가지 돈,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납입 후 유지비가 들어오면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어 매일매일 평가되어 적립금이 계산된다는 걸 의미해요. 셋째,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당 월의 자연식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하게 된다. 이 말은 특별 계정에 들어온 돈 3가지 중 2가지는 잠깐의 여유가 생겨서 주식으로 운영할 뿐 결국엔 회사에서 사용해야 할 돈이기에 한 달만 운영하고 다음 달 보험료가 들어오기 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걸 말해요. 그게 바로 사망보험금을 만드는 위험보험료와 완납 후 사용해야 할 계약 유지 비용인 거죠. 저축보험료는 어차피 해지 환급금이 될 거라 고객이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쌓이면서 적립금으로 굴러가겠죠. 넷째,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므로 실제 운용되는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든다. 이 내용은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을 만드는 돈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피보험자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망보험금을 위한 돈을 더
더 많이 준비해야 하니까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보험료를 더 차감하게 되고 그럴수록 특별계정에서 주식으로 굴리는 돈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젊은 나이에 가입할수록 위험보험료 차감이 덜 되어 더 많은 돈이 특별계정에서 굴러가는 거라 적립금의 크기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어때요? 현금이라 하니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 들죠? 그래도 아래의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서 흐름을 조금씩 이해한다면 이 문제도 맞출 수 있어요. 아래 그림을 이해하고 윗 문장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높아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현금 흐름의 두 번째, 수수료를 볼게요. 앞에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순보험료와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으로 구분되고 순보험료의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그리고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 중 납입 후 유지비가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어지고 그 중에 자연식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유지비는 다음 달 계약일에 다시 일반 계정으로 돌아간다 라고 여기까지 배우셨잖아요. 이번엔 변액보험에서 부과하는 두 가지 수수료를 더 배워볼 거예요. 지금까지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가 주식에 투자되어 보다 많은 적립금과 보험금을 위해 운용되고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최저사망보증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통해 최저보증도 해준다고 배우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매일 주식을 통해 운용해주고 최저보증도 해주는데 회사가 공짜로 해줄까요? 아니겠죠. 회사도 고객이 최초 선택한 펀드를 잘 운용하고 최저 보증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계약자에게 수수료라는 말로 받아간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수료는 내가 낸 납입보험료에서 받아갈까요? 아님 굴려놓고 쌓아놓은 적립금에서 받아갈까요? 답은 처음에 떼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굴려놓고 적립금에서 차감한다입니다.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특별계정 운용 보수와 최저 보증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특별계정 운용 보수는 말 그대로 특별계정을 운용해 주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적립금을 굴려주는 펀드 매니저에게 주는 수수료인 셈이죠. 특별계정 운용 보수는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가끔씩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먼저 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하는 운영보수, 재산의 투자 일임을 위한 보수인 일임보수, 재산 관리를 감시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인 수탁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지급하는 보수인 사무보수로 구분되는데요. 각 보수의 내용을 써놓고 맞는 걸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 빨갛게 색칠한 부분만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된 특별계정 운영보수, 즉 펀드 매니저 수수료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부과하기에 적립금의 일정률로 부과하여 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합니다. 매일매일 제 돈을 굴려주니 매일 차감해야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적립금이 달라질 테니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 즉 일정률로 떼가는 거고요. 최저보증을 위한 최저보증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적립금에 대해 일정률로 부과하고 역시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계정 운영보수와 다른 점은 특별계정 운영보수는 매일 차감하는 데 반해 최저보증 수수료는 매일 차감할 수도 있고 매월 차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별로 하루에 1,000원을 떼갈지 한 달에 3만원을 떼갈지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지금까지 납입보험료가 일반 계정에 들어와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한 뒤 수수료까지 차감하는 것을 배워봤어요. 지금까지 배운 현금 흐름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간단히 빈칸 채우기 문제를 통해 정리해 볼게요.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듣고 오셔야 효과 직방이라는 거.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같이 맞춰보세요. 먼저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보험료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이 아니다. 그렇다면 저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바로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납입 후 유지비죠.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는 합쳐서 순보험료라고 할 수 있으니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유지비가 특별계정에 투입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아래 줄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납입보험료에서 당장 써야 할 세 가지 돈을 합한 금액을 뺀 게 특별계정 투입이라 할 수 있으니 여기엔 계약 체결비, 납입 중 유지비, 기타 비용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자, 2번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되어 실적 배당률로 적립되는데 매일일까요? 매월일까요? 바로 주식이 나왔으니 매일 적립된다라고 해야겠죠? 3번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당 월의 자연식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무슨 계정에서 무슨 계정으로 차감하게 될까요? 이땐 머릿속에 앞에서 배운 그림을 그려보세요. 돈이 투입될 때는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선 차감, 즉 빠지는 돈을 물어봤으니 반대로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이 되겠죠. 4번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므로 실제 운용되는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답은 줄어든다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보험료를 많이 차감해가고 그럴수록 저축보험료가 줄어드니 결과적으로는 매월 같은 보험료를 납입해도 나이가 들수록 더 적은 금액이 주식에 투입되는 거죠. 5번과 6번은 한꺼번에 볼게요. 특별계정 운용보수나 최저보증 비용과 같은 수수료는 적립금에서 차감하는데 일정액을 차감할까요? 일정률로 차감할까요? 적립금이 매일 변동하니까 일정액이 아니라 적립금의 0.01% 이런 식으로 떼가겠죠? 그래서 일정률이 되고요.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매일 차감, 최저보증 비용은 매일 또는 매월 차감. 그런데 차감은 무슨 계정에서 무슨 계정을 차감할까요? 바로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니까 반드시 그림을 통해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운영보수, 수탁보수, 1인보수, 사무보수. 아래의 내용에 각각 맞는 보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재산의 운용 및 관리는 바로 운영보수겠죠. 두 번째, 재산 관리를 감시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바로 수탁보수고요. 세 번째, 재산의 투자 일임을 위한 보수는 바로 1인보수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사무관리 회사에 지급하는 보수는 바로 사무보수라고 한답니다. 지금까지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에 대해 함께 해봤어요. 처음엔 막연했던 것이 조금이나마 이해되고 머릿속에 새겨졌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계정의 종류, 자산운용 원칙, 자산평가 방법, 적립금 반영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이제 어려운 건 거의 끝났으니까요. 남은 시간은 천천히 저랑 쉬엄쉬엄 공부해봐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